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7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무거운 주제인데, 그런 주제를 반대로 단순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은 개개인이 내려야 될 문제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세계 대전에 비유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최근 사례는 당연히 이라크 전쟁이 되겠죠. 2003년도의 2001년도 9일 테러 이후에 2003년도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미사일을 발사했던 그런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그럼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시위 정도, 총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미사일까지, 국지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국제법을 오랫동안 전공을 해왔고 사실 짧은 식견이지만, 사실 지금이 90년대 걸프전도 아니고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 이런 이라크 전쟁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국제사회의 중요성이 강화된 가운데 과연 러시아가 이런 선택을 하겠는가? 사실은 굉장히 잃을 게 많죠. 잃을 게 많은데, 아무리 중국이 지지를 한다고 해도,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이 지지를 한다고 한들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모든 신뢰를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또 나토와도 등을 지게 되는데, 과연 푸틴이 그런 선택을 하겠냐는 사실 굉장히 저는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푸틴과 그 바이든의 정상회담 통화가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월요일 장은 폭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나스닥은 어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식토론방에서 계속 경고를 드렸었고, 방송에서도 목요일부터 현금화를 할 것, 저도 그 나스닥 다 팔았다, 주식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전 손절을 하면서까지 한국 주식들도 대부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만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현금화 해야 된다, 변동성 상당히 강하다, 러시아 이슈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호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면은, 오늘자 9시 23분에 나온 기사예요. 러시아 침공 임박 경고 잇따르자 미국 대사관에서 우크라이나 대사나 직원도 다 대피하라라는 내용인데,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서방국가 정보기관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에도 철수를 명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새벽장에서 폭락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엔 잘 버티다가 이 기사가 뜨면서 폭락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설리번 보좌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언제라도 침공이 시작될 지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이런 곳들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 그 대사관들 철수에 대한 기사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도, 이것도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인력을 최적화한다면서 일부 직원의 철수를 명령했다. 러시아마저도 철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경고일 수도 있고 무력 시위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사일이나 폭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폭락장 초입에서 제가 전액 다 손절을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또는 해지 수단으로서 곧버스 인버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나기를 피하던가 이 부분에 있죠.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도 테마주도 같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 손절하는 종목들도 손절을 막 감소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 1월 7일이었죠. 1월 7일에 방송 중에 제가 보시면은 14분 12초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쌍바닥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2700, 6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사실 지수가 10% 빠지게 된다는 거는 개별 종목으로는 30%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주식 토론방에서 많이 수익을 내왔던 메타버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반토막 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송일 1월 7일에 듣고서 그때라도 정리를 하셨으면은 10% 하락을 다 피할 수가 있었죠. 그때 만약 손절을 했더라도 그러면은 현재처럼 사실 힘들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제가 2900선 이 전일 때부터 인버스 매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10% 이후에 하락을 됐죠. 이때만 해도 2920포인트였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전액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 나서 이렇게 폭락장이 시작이 됐죠. 1월 폭락장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음에 최근 얘기를 해보면은 이틀 전이죠. 2월 10일 목요일 새벽 방송에 제가 항상 새벽 방송을 하니까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변동성 대비. 왜냐하면 CPI가 발표 전이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사실 뻔한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국채 금리도 2% 이상으로 인상되게 되면은 반드시 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미국 주식을 매도했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엔디비아 매도했다고. 제가 엔디비아 5천 들고 있었거든요.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2월 10일 방송에서 12분 55초에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CPI 말씀드렸고 보시면 여기 CPI 발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할지 여부. 그래서 제가 돌파하게 되면은 실현 매물 물량 과도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정리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라도 사실 팔았으면 다행인데 안 팔았으면은 금요일에 이 폭락장을 그대로 맞았죠. 보시면은 소비재 모두 폭락했고 여행 항공주 장초에 강했었어요. 2% 3% 상승 중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에서 5%까지 급락을 했고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모두 폭락했고 반도체 기업들 엔디비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뭐 AMD 마이너스 10% 최근에 조금 반등했던 것들 다 폭락을 했고요. 지금 뭐 BMW야 독일 기업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나스닥 종목들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 제가 사실 컴투스 홀딩스로 수익을 250 정도 냈거든요. 금요일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6만 원만 돼 있잖아요. 익절이. 그게 이유가 제가 손절한 종목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 3%였던 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단타 계좌에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정리를 했고 한두 종목만 지금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사람이다 보니까 미련이 남아서 정리 못한 종목이 있어서 월요일날 당연히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시외가는 사실 높게 형성이 되긴 했는데 뭐 그거 의미 없죠. 장전 시외가가 마이너스로 될 거기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엔디비아 2월 9일날 다 정리했고요. 5천만 원. 그리고 로블록스도 2월 11일 금요일 제가 F더장 때 정리하면서 프리마켓 때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주식 토론방에 나 로블록스 정리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로블록스도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상황이 맞아 들어가는가. 물론 뭐 사후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야 뭐 제 예전 방송을 다 체크해 보시면 알겠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항상 주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7, 80% 이상은 추세 상승을 다 맞췄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이 말도 주식 토론방에서 드렸었죠. 모든 악재가 살아있다. 뭐냐면 CPI가 최고치죠. 그러면 당연히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것, 자금 푸는 것을 축소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FOMC 뭐 긴급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러시아 전쟁 위기 그대로 있고요.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모든 악재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모든 호재가 소멸 중이에요. 실적 시즌 때문에 사실은 실적 시즌 모멘텀 때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같이 상승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때도 제가 숫자가 찍힌 종목들만 매수를 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는 종목들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그 실적 시즌이 이번 주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러시아 이 이슈가 없더라도 실적 시즌이 끝나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루한 행보장이 시작할 거라는 말도 제가 토론방에다 말씀드렸었죠. 거기다가 또 심한 거는 1월 달에 13%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었죠.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월, 화, 수, 목 좋았죠. 목요일은 물론 우리는 하락은 했지만 그 어쨌든 월, 화, 수는 되게 좋았는데 그 기술적 반등도 거의 끝물이다. 그래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반대 매매 물량이 물론 신용융자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였지만 개인 투자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오히려 나와서 과대 낙폭이 이뤄지면은 사실 매수하기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대부분 다 끝났다. 그래서 어쨌든 호재가 다 소멸됐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방에 여기는 이제 주식 스터디 하시는 분들 1기부터 4기까지 모여 있는 방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방송에 현금화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적 시즌 호재 끝났고 물가지수 최대치 상승, 테이퍼링 조기 시행, 러시아 악재만 남아서 지수적으로도 쌍바닥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이라도 2700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수가 5% 정도 현재에서 50% 빠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5% 빠지는 거니까 각 종목은 보유 종목은 10%에서 15%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번에 10% 겪어봤잖아요. 마이너스 10%만 지수가 빠져도 한 달 동안 그래도 우리 보유 종목들은 마이너스 30% 빠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리고 쌍바닥까지 만약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럼 최대 전저점 250포인트, 258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650 정도 근처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한 15% 정도 더 빠지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2월 3주 세 번째 주 안에 이슈가 소강이라도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1월 폭락 때 지수가 한 11%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2월 초에 반등이 얼마나 됐나요? 그거 따져보시면 알죠. 빠진 거는 개별 종목으로 보면 20, 30%씩 빠졌는데 반등은 10% 정도밖에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리오프닝 관련된 주라든지 저도 2월 달부터 많이 강조했었던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은 메타버스, 게임주, NFT 다 나락갔죠. 30%씩 빠졌는데 겨우 한 10%밖에 반등 없었고 더 빠진 것들도 있고요. 한 40% 빠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월요일에 물론 일요일에 협상 타결이 잘 돼서 마무리가 되면 참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월요일에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된다. 라면은 당연히 보유 주식들이 최소한 4%에서 5%씩 막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익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정리해야 되고요. 현재 익절 중인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손절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분들이 사실 손절하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죠. 아닌데 저도 어쨌든 이번에 200 이상 손해 보면서 금요일에 손절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더 떨어지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계속 달고 있다. 나는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계속 자기 위로 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한 15% 더 빠져봐요. 그러면은 이거 손실 복구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한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그대로 다 올라오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분석하려면 정말 뭐 10시간 내내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정말 가장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 드리니까 보시면은 IMF 때가 우리가 277포인트였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리고 가장 그때가 저점이고 그 다음에 9.11 테러 때가 보시는 것처럼 또 한 번 빠지는 크게 하락하는 때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크게 빠진 때가 이라크 전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빠지는 데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또 한 번 크게 빠질 때가 2009년도쯤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때 한 번 크게 빠졌고, 그러고 나서는 또 횡보장을 한 2년, 3년 겪어요. 그러다가 좀 상승을 하다가, 이때는 이제 뭐 차화정 같은 거 상승할 때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급락한 거에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3,300까지 가게 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라크 전쟁이 그나마 제일 가까웠었던 비슷한 사례라고 봐서 이것도 물론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보시면은 2003년도 3월 20일부터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때가 그러니까 피크죠. 어떻게 보면 보시면은 2003년도에 3월 달 1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 그 전년도 12월 달에 마이너스 13%가 빠졌고요. 1월 달에 마이너스 5%, 2월 달에 마이너스 3%, 전쟁 발발일인 3월 달에는 마이너스 7%. 계산해 보면은 그냥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으로 계산을 해봐도 4달 동안 대략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가 지수가 빠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은 50%씩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말이 50%지 마이너스 50% 하락하게 되면은 그 복구하게 되려면 8, 90% 상승을 해야 돼요. 그 하락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해야지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황까지는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예전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3월 달에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때 막 미사일 쏘고 그랬죠. 3월 20일에. 근데 오히려 4월 달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1년 내내 급등을 하죠. 보시면은 이라크 전쟁 발발일 이후에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11%, 지수가 11%면 개별 종목은 거의 20%씩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5%, 그 다음 달에도 또 5%, 그 다음 달에 6%, 그 다음 달에 6%, 그 다음에 조정, 눌림목 다음에 또 상승. 이렇게 해서 4달 동안 30%, 지수가 30%,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30%라는 거는 종목 잘 잡으면은 5, 60%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급등하는 장이 왔다.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상황은 좀 사실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현재 차트인데, 그동안에는 FOMC 때문에 많이 빠졌죠. FOMC 때 이제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 이 이슈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서 과대 상승에 따른 낙폭이 있었던 건데 거기다 이제 러시아 이슈가 지난달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특히나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0%. 어쨌든 4달 동안에 이미 21%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러시아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바닥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닥이란 것도 있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란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 코스피가 뭐 한 1800까지도 가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분명히 쌍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도 3월 달인 코로나 저점이 해도 한 14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 갈 리는 없고 분명히 현재 저점인 그 정도 상태 아까 말씀드린 한 2500선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 반등 생각을 해서 미련을 버리지 마시고 비련을 못 버리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럼 어떻게 뭐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를 해놓는 게 낫겠냐라고 의견 이렇게 질문하셔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말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러시아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월요일 장전에 시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에 장전 시효가가 폭락이면은 당연히 장초에 뭐 시초가가 꼭 아니더라도 9시 초반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저는 해외 주식까지 포트폴리오 90%다 정리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내일이죠, 내일. 현지 시간이니까 12일 오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사가 우리 뭐 내일 새벽이든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일이 안 생기면 당연히 좋겠고 저 역시도 지금 뭐 10% 이상의 또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것들도 하락하게 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미 뭐 손절을 못 하시거나 익절을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잘 대응을 하면은 손해를 줄일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게 무조건 아무리 내가 이제 나는 근데 손절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런 반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빠지고 나서 어쨌든 쌍바닥을 이루고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오히려 이제 신규 투자자들은 사실 그때를 잘 노리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냉정하게 보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좀 자료를 주말에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스터디 5기도 3월 반 모집 시작을 했죠. 해서 지금 한 8명, 9분 정도 됐고 24명 마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3월 달에도 같이 공부하셔서 조금 하여튼 시장을 좀 냉정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당연히 뭐 내일이라도 마무리가 돼서 월요일부터는 상승장으로 가면은 더 바랄 게 없죠. 당연히 저도 그게 훨씬 더 큰 수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